나도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특별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좀 저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성공한 사람들도 처음 모습들은 대부분 나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확신하냐고요? 뭐 저도 그랬었고 제가 봐왔던 파트너들이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그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한계,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건 잘하는데 이런 건 잘 못해. 또는 난 그거 안 해봐서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한계를 모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생활이나 뭐 이런 학교 선생님들이 퇴직하고 나서 그냥 긍정적인 마음만 있으면 모두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장사를 해서 망하는 수도 있어요. 이건요 자신의 한계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으로 사람의 마음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착각을 해서 정치를 하다가 아주 패가망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안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내 한계, 이거 정말 내 한계일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해요. 특히나 해보지 않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거죠. 또 한두 번 해본 일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겁니다. 해보지 않은 일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본 거예요. 어쩌면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 지난번에 실패한 일은 경험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그래서 여러 번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요, 밥하는 게 두렵습니다. 근데 처음 시도해서 밥을 잘하는 사람들도 드물어요. 밥이 설거나 또는 뭐 타거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야기하죠.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쉽게 이 밥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마마르떼를 이용한다면 처음부터 쉽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한계를 낮춰잡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건요, 세상은 오래전부터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로 항상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진 자들은요, 우리가 옛날에는 뭐 칼 잘 쓰는 사람들이 가진 자일 수도 있고, 또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진 자일 수도 있고, 뭐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돈이 많은 사람이 가진 자일 수 있고요. 요즘에는 정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진 자들은 안 가진 사람들이 가지려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자라는 것은 안 가진 사람들 사이에 내가 가진 자였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백만장자야. 그런데 내 주변에 백만장자가 널려 있고 천만장자도 있고 억만장자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백만장자인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백만장자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 내가 백만장자로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가진 자들은요, 내 주변에 안 가진 자들이 많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가진 자들이 가지려 하는 것을 자꾸 그런 건 쓸데없는 짓이라고 세뇌를 시킵니다. 뭐 우리 옛말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오르지 못할 나무가 어디 있으며 오르지 못하게 높은 나무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거나 쳐다보고 오를지 모를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 그건 송충이한테나 어울리는 얘기인데 왜 인간에게도 그런 것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냐는 거죠. 이런 이 한계, 내 한계를 남이 결정져주는 이런 이 경우는 살아오면서 많이 겪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 만든 것일까? 그렇죠? 지배 세력이 피지배 세력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자, 제가 오늘 재미있는 신화 하나 이야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이카루스 신화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사모스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섬 남쪽 바다를 이카리아해라고 부르거든요. 이카루스 신화가 녹아있는 곳이죠. 자, 그 신화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옛날 그리스 시절에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 그죠? 이카루스는 아들이고 다이달로스는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손재주가 비상해서 못 만드는 물건이 없는 대단한 발명가였습니다. 당시의 왕은 미노스 왕이었고요. 다이달로스는 미노스 왕의 신하였어요. 신하. 근데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왕과 그 반대되는 괴물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여기도 역시 반인 반우, 반은 사람이고 반은 소의 모습을 한 미노타우스라는 괴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괴물 미노타우루스는 왕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죠. 근데요, 발명가인 다이달로스가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미로를 섬에다가 설계를 해서 그 괴물을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노타우루스는 이제 절대로 그 섬 밖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와, 맞죠? 다이달로스, 넌 정말 최고야. 하고 막 세워줬는데, 어느 날 이 다이달로스가 미노스 왕의 명령을 딱 한 번 거절했다라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자신이 설계한 미로에 갇히게 됩니다. 본인이 설계했지만 본인도 빠져나올 수 없는 완벽한 미로인 거죠. 그곳에서 다이달로스는 아주 기발한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기러기 깃털하고 밀랍을 녹여서 날개를 만들어서 그 날개를 달고 미로를 빠져나올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날개를 다 만들어서 이제 날개를 딱 걸치고 출발하기 직전에 다이달로스는 아들인 이카루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카루스야, 태양 가까이는 절대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당부를 합니다. 왜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아시죠? 자, 태양 가까이 너무 가까이 가면 밀랍이 녹잖아요. 뜨거워서.
뭐 과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하여튼 신화에선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은 드디어 날갯짓을 팍 하니까 몸이 공중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훨훨 날아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육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탈출에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 어린 이카루스는 이때 자기가 하늘을 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던 거예요. 우와, 내가 하늘을 날아, 하늘을, 나는 천사인가 봐 하면서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태양 가까이 높이 올라가다가 역시 태양의 뜨거운 빛에 밀랍이 녹아서 이카루스는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그 바다의 이름이 바로 이카리아해인 거예요. 자, 이 신화의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 이런 거겠죠. 왕의 말 거역하지 말아라. 한 방에 간다. 또 아버지의 말씀도 어기지 말아라. 너에게 꼭 필요한 얘기만 해준다. 또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특히나 자신에게 신의 능력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런데요, 이 신화에서 사실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에게 경고한 내용은 너무 높게는 물론 너무 낮게도 날지 말아라 였습니다. 너무 낮게 날면 날개가 물에 젖어서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현대 사회는 이 신화에서 너무 낮게 날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화가 이야기하는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너무 높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도 실패를 낳지만 자신의 한계를 너무 낮추어서 아무 것에도 도전해보지 못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고 더 큰 실패를 맛보는 것이라는 거죠. 도전해보지 못하는 인생은 남의 도전이나 바라보는, 그리고 부러워하는 들러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사회가 나에게 만들어 놓은 이 한계를 내 스스로 깨부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스로 도전해 볼 필요가 생겼어요. 하이리빙 사업을 한다라는 건요, 그건 바로 한계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계에 도전을 한다. 이건요, 도전과 함께 큰 위험 부담도 함께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 자영사업을 시작했다가 망하면요, 나와 내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런 위험 부담을 함께 가지는 거죠. 뭐 다른 도전 역시 실패하면 큰 위험 부담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이리빙에서는요, 위험 부담 없이 한계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시스템이 바로 부담 없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 에이코아 시스템입니다. 에이코아 시스템을 통해서 내 한계를 알아보고 그 한계를 키우고 또 다른 한계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에이코아죠. 책을 읽어라. 그죠? 책을 하루에 15분 이상 읽어라. 책을 보는 것만큼 나를 변화시켜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뭔가 또한 그 확신을 주는 것도 없죠. 하이리빙 사업을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하이리빙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 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실패한 거야. 넌 절대로 할 수 없어. 그곳은 성공하는 곳이 아니야.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남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한계에 내가 흔들립니다. 정말 그런가?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책을 보면, 책은 이미 이 분야에서 또는 경제 분야에서 이미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이 일은 시대가 요구하는 일이야. 이 일이야말로 시대를 앞서가는 일이야. 이 일에서 성공하는 것은 다른 일보다 월등하게 쉽고 오랫동안 큰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세계적인 석학이나 경제학자들 또는 이런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책을 보면서 내 스스로 맞아.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말을 믿느냐, 세계적인 석학들의 말을 믿느냐. 누구를 믿으시겠어요? 저라면 성공한 사람이나 세계적인 석학들의 말을 믿겠어요. 그런 걸 책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일을 직접 해서 이 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리더들의 미디어를 들으면서 내 비즈니스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고요. 또 이런 미팅이라든가 또는 세미나나 랠리 이런 행사들을 참석하면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가까이 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스피치를 들으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동기부여를 끝없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하이리빙 사업은요, 밖에 나가면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하루 종일 또는 이틀, 3일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나도 사람인지라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걸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미팅에 오면요, 누군가는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스피치하고 강의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미팅을 우리는 주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고 그리고 또 운행하고 기름을 넣고 하는 것처럼 하이리빙 사업자들도요, 미팅에 와서 동기부여 받고 또 사업하고 또 미팅에 와서 동기부여 받고 또 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을 애용해 보는 것만큼 이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는 없어요. 어떤 제품을 쓰면서 이런 제품 가지고 성공 못하면 이거 하면서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쇼더 플랜을 한다고 그러죠. 하이리빙 사업은 누가 나한테 와서 나도 하이리빙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대부분 내가 누군가에 찾아가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나하고 함께 합시다 라고 권유해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사업 설명 또는 쇼더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쇼더 플랜을 하면서 사실 쇼더 플랜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명씩은 꼭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어요. 누구죠?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내가 쇼더 플랜을 잘 할 수 있고 그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 한 나는 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쇼더 플랜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들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나 자신을 누가 동기부여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쇼더 플랜을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전문가 과정에서도 그 쇼도 플랜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쇼도 플랜을 열심히 해보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함께 쇼도 플랜 잘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관리를 합니다. 자, 소비자 관리를 하는 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겁니다. 매출을 올리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나만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제품을 씀으로 인해서 하이리빙의 전체 매출액, 내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내 수입도 올라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내 수입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고 하이리빙 사업을 하는 건 바보짓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물건 잘 팔아서 성공하는 예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물건도 잘 파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물건만 잘 팔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비자 관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 하면요. 쇼더 플랜을 할 사람들을 늘리는 거고요. 내가 마스터 되고 하이 마스터 된 이후에 나올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가끔 그런 생각 하시죠? 야, 내가 마스터만 된다면 이제 컨택할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내가 하이 마스터만 된다면 야, 그때 나올 사람들 되게 많은데 문제는 내가 마스터가 되어도 그 사람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요. 내가 오너가 되어도 그 사람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로얄 오너니까 제가 제 주변 사람들 컨택하면 다 나올 것 같죠? 그들은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너니까 했지. 그죠? 근데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비자로 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하이리빙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한다고 하고 소비자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꾸준히 나한테 와서 본인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은 마스터가 되었다고 막 기쁘게 왔어. 그쯤부터 이 사람이 뭔가 이 외모도 달라지고 자신감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말하는 내용도 되게 고급스러워지고 책을 많이 보니까. 그리고 하이마스터가 되더니 자동차도 바꾸고 어느 날 집도 이사 간다 그러고 겉모습도 바뀌고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업 정말 성공하는 거구나 하고 나도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런 하고 싶어지는 닷을 만들어 놓는 것이 소비자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소비자를 물건 써주는 사람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성공하든 안 하든 사업에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내 스폰서와 내 비즈니스의 방향에 대한 상담을 끝없이 하는 거죠.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프랑스 파리까지 아무 탈 없이 날아갈 수 있는 건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동 항법 장치라는 거는 기계적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이 비행기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겁니다. 이 비즈니스도 내가 처음 시작해서 로얄 오너까지 이렇게 잘 날아가려면 끝없이 점검을 해야 돼요. 물론 내가 스스로 점검을 잘 하면 좋겠지만 사업 초창기에는요. 내 스스로 점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바로 스폰서와 상담을 하면서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끝없이 상담하면서 간다면 비행기가 엉뚱한 태평양에 처박히거나 북극해로 가서 처박히거나 이런 일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신뢰 쌓기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리빙 사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딱 결정하고 나서 이런 후회를 합니다. 하이리빙 사업 할 줄 알았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잘해 놓을 걸.
그런데요, 그런 후회를 3년 후, 5년 후 똑같은 후회를 또 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이리빙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잘 해놓을 걸. 이 잘 해놓을 것이 뭐예요? 신뢰를 잘 쌓아놓을 걸. 그랬으면 지금이라도 그들이 나와 함께 사업을 할 텐데. 자, 이런 후회를 3년 후에 하는데 다시 3년 후에, 6년 후에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한 번 후회를 했으면 다음번에는 그런 후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뢰 쌓기를 꾸준히 하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실 이런 것들은요, 내가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겁니다. 나는 책 읽기를 하루에 15분 이상 할 거야.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누가 너 책 읽기 했는데 왜 안 해? 이러지 않아요. 너 형편없구나? 그러지 않아요. 하이리빙은 실패해도 박수를 쳐주고 다시 도전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는 곳이 하이리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 읽기에 도전했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다시 도전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이러한 실패해도 박수 쳐주고 다시 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이 시스템이 A코어고요. 그러한 도전을 강제로 시켜주는 우리 그룹의 주력 시스템이 있어요. 뭐죠? 우리 그룹의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이 있죠.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시작한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은 이 과정에 들어오면 하여튼 강제로 도전을 시켜버립니다.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게 비즈니스 전문가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전하고 실패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를 몇 번 하면서 본인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 배워서 아는 것은요, 소용없습니다. 실천해서 몸에 익어야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알기만 하면 돼요. 무엇이 정답인지 알기만 하면 우등생도 될 수 있고요. 좋은 학교에 진학도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른은 알기만 해서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어른의 삶이라는 건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삶이 아니고요, 끝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 어른의 삶이고요, 성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리빙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하이리빙을 선택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하이리빙을 선택했다면 A코어와 같은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성공에 필요한 시스템을 몸에 익히고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성공자라고 불리게 될 겁니다. 하이리빙 우리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본인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서 성공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